너무 길게 하면 지쳐. 벌써 한 70% 지쳐 있을걸요. 자, 공유 봅니다. 공유. 분할하는 것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다. 그죠? 이게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협의가 원칙.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하더라도 원칙이 뭡니까?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 현물하기가 곤란하면은 대금 분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재판상 분할 청구할 때 반드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원을 상대로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속 각하됩니다. 그게 전원, 이것을 반드시 전원을 피고로 해야 됩니다. 이게 민사소송에서는 용어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옛날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투를. 자, 2번은 공유자 자신이 소유하는 지분이 과반수 미달되더라도 공유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보존 행위로서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2번은 요거는 뭡니까? 보존 행위라는 거죠.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3번 과반수 지분 가진 공유자는 협의가 없어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 적법입니다. 과반수 가진 사람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적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에게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 있어도 공유물 전부를 돌려달라 반환 청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요게 적법하다 보니까. 4번에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 허락받은 점유자 임차인 적법입니다. 3번 4번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소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없죠. 과반수권자가 임대했기 때문에 적법이란 말이죠. 3번 4번은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5번에 공유물에 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고 그 다음 공유자가 변경이 되었고 또 특약 변경할 사정이 있다면 지분 과반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판결문 그대로 시험 냈었어요. 6번 공유자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임대차 계약 해지하는 것, 임대나 임대차 해지하는 것, 요건 전부 관리 행위에 속한다. 관리에 해당하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된다. 지분의 과반수.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상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한다. 제일 밑에 줄이 있네요. 갱신 거절 통지, 이것도 사실상 어디에 해당한다? 해지입니다. 해지. 해지에 해당하고 관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됩니다.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다. 자, 7번에 제목이 뭡니까?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이 뜻이에요. 1필지를 여기 절반은 내 거야 이렇게 하고 반대로 이쪽은 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즉 내부적으로는 1필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가지고 위치와 면적을 딱 정해 가지고요
서로 배타적 점유를 하면서 자기 소유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즉 구분 소유를 하되 외부적으로는 이 부동산을 갑 2분의 1, 올 2분의 1 이해됩니까 이거? 외부적으로는 공유 등기를 해둔단 말이죠. 지분은 보세요. 을 지분입니다. 노란색. 이렇게 다 미치거든요. 그러면 갑의 땅에도 자기 지분 2분의 1 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볼게요. 갑의 지분은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다 미치거든요. 이렇게. 을의 땅에도 2분의 1이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 지분 걷어가면 돼요. 헤어지려면 상호명의신탁 해지하고 대부분 판례가 공유물 분할 방법 가야 되나요? 분할 청구해야 되나요? 이 방법 아니다. 왜? 내부적으로는 이미 네 땅 내 땅 구분되어 있거든. 아시겠어요? 뭘 해야 되는가? 상호 지분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된다. 요게 시험은 대부분 판례예요. 해지. 유효니까 해지. 상호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유효 되시나요? 그러니까 해지하는 게 맞죠. 해지는 유효해야 해지합니다. 다리가 있어야 다리 폭파하라가 말이 되죠. 없는데 다리를 어떻게 폭파합니까? 예를 들자면 무효면 해지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지한다는 말은 유효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내부적으로는 각각 구분 소유하면서 외부적 등기는 공유해놨죠. 그냥 그대로 읽어보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자, 이 7번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려면 분필해야 돼요. 분필하고 해지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지분 이전해달라요. 상호 지분 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호 지분 넘겨줘라 이거지. 그 다음에 됐고요. 8번 요거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9번 공유물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 특약은 유효하고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가 되는데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한다. 그러면 이 특약을 또 사 들어오는 사람이 반드시 승계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승계인이 알고 취득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르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가장 최근에 시험 나온 거예요. 9번. 그 다음 10번 한 사람 1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고요. 다른 공유자 지분 부분에는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기 전부 말소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말소는 안 된다. 일부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마치 지은 원인무효 이전 등기. 지분은 유효 등기. 그 사람 지분은 유효고 다른 공유자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말소가 필요하다. 11번 일부 공유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부동산이 분할됐다. 지분에 저당권 설정되었다가 토지가 분할되어 버리면 저당권은 지분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된 토지 양쪽에 다 있는 겁니다. 분할된 토지 한쪽에 집중된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결과적으로 공동 담보가 된다. 이게 지분을 저당 잡힌자의 취득한 토지 부분에 집중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라고요. 자, 2분의 1 지분이라도 올해 2분의 1 지분이라도 여기에 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분할되면 이 땅에도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여기에만 집중된다 하면 틀린단 말이죠.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지금 지분 위에 그대로 혈액 미치니까 결국 공동 저당된다 이 말이에요. 집중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동 저당이 된다. 지분 위에 그대로 타고 내려간다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공유 틀린 것.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 부담한다. 맞습니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별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알고 승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하는 건 아니다. 되시나요? 3번이 답입니다. 금방 조금 전에 우리 그거 봤잖아요. 9번 판례 바로 위에 9번 판례 그 내용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 허락받은 제3자 임차인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의 점유는 적법입니다. 적법.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도 적합하다. 적합을 적법하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적법하다.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소수자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 그러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돼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과반수권자다 하면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합의어 보시면 합의어. 부동산 합의서 중 일부가 사망했다. 그 중에 1인이 사망했을 때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다면 상속인이 그 사람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않는다 요 판례예요. 초기에 몇 번 나왔고요. 그 중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잔존 남아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이다 이러면 그들 간에 합의가 되고요. 한 사람이 잔존 합의자가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당연 승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남아있는 사람 간의 합의요. 한 사람만 남았다면 단독 소유 이렇게 돼요.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 건 아니다. 특약이 있으면 해도 되고요. 특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합의자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합의 후 지분 포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로서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되나요? 등기해야 된다. 등기. 그러면 합의 지분 보세요. 가벌병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 적어놓고 밑에다가 합의호 이렇게 적혀 있어요. 등기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합의자 이름 적어놓고 밑에 언더라인 해가 합의호 적어놨어요. 합의란 말 없이 사람만 있으면 공유예요. 공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지분 포기했다. 이되나요? 이 사람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해야 된다. 어떻게 등기해야 될까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등기입니까?
무슨 등기입니까? 지분 이전 등기입니까? 요거 시험 잘 나온단 말이에요. 공유는 지분 이전 해줘야 돼요. 병의 지분이 갑과 을에게 각각 반반씩 넘겨준단 말이에요. 똑같다면 그 지분 이전 해줘야 된다고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합유는 지분을 등기 안 하거든. 보세요. 세 사람이었다가 두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해되나요? 요렇게 해줘야 돼. 어쨌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해도 된다. 시험 한두 번 냈거든요.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합유재산 등기를 합유 이렇게 기록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공유로 등기하거나 한 사람 단독 명기로 등기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왜요? 그거 명의신탁이거든. 합유인데 왜 공유로 해놨나 이 말이에요. 맡겨놓은 거 아니냐, 명의신탁이다 이 말입니다. 왜 단독 소유로 해놨나, 무효다 이 말이죠. 명의신탁이다. 자, 문제 볼게요. 합유재산에 그중 1인이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무효예요 벌써 거기까지. 그런데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그거는 공유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함정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지분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 이거는 공유해서 이야기입니다. 합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걸 못 찾아내면 답이 없습니다. 맞죠? 2, 3, 4번, 5번은 맞는 거거든 전부. 2는 합유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맞고요. 한 사람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로 됩니다. 맞고요. 합유 지분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 나왔잖아요. 조합체 해산되면 합유 관계가 끝납니다. 합유물 양도해도 끝나요. 예. 청유. 이게 1번이 교인들이 탈퇴한 거예요. 탈퇴. 그러면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이 사건인데요. 탈퇴한 사람 제외하고 잔존 교인들의 총유다 이렇게 됐어요. 종전에는 남아있는 사람, 탈퇴한 사람 전체 총유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를 분열이라고 그래. 분열. 지금은 분열 인정한다 안 한다? 요거 인정 안 합니다. 분열 인정 안 합니다. 탈퇴했으면 요건 지워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남아있는 사람 총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일부 탈퇴든 집단 탈퇴든 간에. 그 탈퇴한 사람은 넷째 줄 끝에 사용 수익권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 구성원을 해서 존속하고 남은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재산은 남은 사람의 총유가 됩니다. 되시나요? 그거까지 시험 냈어요. 그 밑에 건 아직 시험 낸 적 없는데 집단으로 탈퇴하면서 3분의 2 이상 탈퇴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싹 만들어버리면 3분의 2 새로 만들어버리면 종전교회는 누구 거냐? 탈퇴한 사람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 대본 판례니까. 남아있는 게 아니고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 총유가 된다. 그래서 이게 교회 뺏기 시합이 떨어지네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요 탈퇴 결의해버린 기라. 교회를 빼앗아 본다. 몇 분의 몇 이상? 그게 거기서 핵심은 3분의 2가 핵심인데. 대한항공 조양모도 대표이사에서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2점 몇 프로가 부족해가지고 탈락당한 거 아시죠?
원래 보통은 과반수인데 그거는 3분의 1은 지거를 꽉 지키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아놨던 거예요. 지발에 지가 걸린 거잖아. 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 뛰어넘은 거예요. 그 외부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3분의 1을 올려놨거든. 지가 그 담을 못 넘어가서 연임이 실패된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대한항공 만들 때는요, 한국에 항공사 처음 생기니까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면세도 많이 해주고 막. 그러면 저거가 번 것은 적어도 70%는 국민에게 다 내놔야 돼요. 예. 근데 무슨 개코로 저끼리 다 먹고 차 보니까 이제 주주들이 올바른 회사가 뭐냐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1호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건국 이래 1호다. 그러니까 참 자본주의 이제 새싹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서 설립된 재건축조합. 민법상 무슨 법인?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이에요. 재건축조합. 설립 등기 해버리면 법인인데 설립 등기 안 한 겁니다. 이게 재건축조합이. 그럼 이들의 총류입니다. 재산은. 조합원들의 총류다 말이죠. 이거는 조합이라 하지만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셋째 줄 끝에 정관에나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거치지 않고 총유물 관리 처분하면 뭐라고요? 무효다. 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 돼요. 조합은 총회 거쳐야 된다. 여기 조합은 총회도요 과반수로 되어 있어요. 민법에서 과반수 통과해야 돼요. 이거 안 거치고 관리 처분하면 무효다 이 말입니다. 처분하면 무효다. 3번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1번하고 3번이 핵심 판례인데 3번은 총류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니은이 빠졌네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 거쳐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되어서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할 수 있고 사단 구성원은 그가 대표자라거나 총회 결의 거쳤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총유물 보존 행위로서 소호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다. 총유 재산에 대한 소호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중 비법인 사단 명의로 비법인 사단 명의로 소송 제기해야 되고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소제기하든지 아니면 그 구성원 전원 명의로 하든지 이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야 돼요. 전원 명의로 소제기하든지. 세 번째, 그 중에 1인이 설사 그가 대표자라 하더라도 사원총회 결의 거쳤다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2005년도 전원 합의체 판결이에요. 요렇게는 된다. 요렇게는 안 된다. 이거. 요거는 2006년도 나올 거예요. 요 판례. 1번 판례. 요거는 2005년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시험 잘 나옵니다. 세트로도 잘 내요. 자, 4번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을 처분하면 민법 처분 권한 없는 사람이 처분했기 때문에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5번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교회 대표자도 마찬가지. 교회 대표자도 교회 재산 처분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는 거죠. 6번에 비부인 사단 사원이 총유자 한 사람으로서 총유물인 임야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임야에다가 분묘 설치하는 것은 사용수익입니까? 사용수익을 넘어선 처분행위입니까?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분묘 설치 하나 주의해야 되죠. 자, 지상권 조금 봅니다. 1번은 영구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만 있거든요. 최장기 제한이 없어서 영구 지상권 된다 이 뜻이에요. 최단기가 몇 년짜리가 있나요? 30년, 15년,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관 건물은 30년 이상, 수목도 30년 이상, 목조 건물은 15년 이상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공작물은 5년 이상. 지료는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 청구되는 거 아시죠? 그게 그 밑에 마지막 문장 보세요. 2번에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분인 경우에도 소멸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판결 확정 전에도 연체했고 확정 후에도 연체했다. 합산해가 2년 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소멸 청구. 요걸 2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2기 하면 틀립니다. 2년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건저당 등 담보 설정 당사자들이 그 토지 위에 차후 용의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등이 축조되는 것 등으로 인해서 목적물 담보 가치가 저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주요한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 설정했다. 자, 이게 나대지에 1번 저당 설정해주고 채권자 앞으로 뭐도 해줬다. 지상권 설정해줬다. 이 뜻이에요. 이거 담보 가치 높이려고 일부러 지상권 해둔 거거든요. 그냥 건물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요것도 소멸하고 함께 소멸한다 이거예요. 같이 소멸.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부종하여 소멸한다. 같이 소멸한다. 같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자, 법정지상권인데요. 미등기 또는 무가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인데 갑이 자기 토지에 갑 소유 토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일인 소유 됩니까 안 됩니까? 동일인 소유 되잖아요. 요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했다. 이해되시나요? 토지 소유자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잖아요. 미등기 무가라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미등기 무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뜻이에요.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합니다 이 뜻이에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그게 미등기 상태로도 상관없다 이 뜻이에요. 되시나요? 미등기 무거나 미등기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건물을 개축 정축한다. 자, 이 건물이 낡아가지고요. 여기 10평짜리 20평짜리였는데 낡아가지고 뜯어가지고 40평짜리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범위를 구건물 기준으로 할까요? 신건물 기준으로 할까요? 구건물 기준이 이 뜻입니다. 목조 건물 기준으로 하면 15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2번이 지상권 범위는 구건물 기준이다. 그 다음에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 양도하고 대지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갑의 것이었는데 건물만 어렵게 양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 지상권 취득하잖아요 이 사람요. 이해되시죠?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 지상권 같이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토지에 뭐 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이 지상권 포기한 거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됩니다. 이렇게 포기가 됩니다. 그 뜻이에요. 임대차 계약 체결했으면 본권 대지에 관한 지상권 포기하였다. 68년도 판례. 4번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등기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되는데 이미 취득했으면 등기 없이도 모든 사람에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요거. 그게 4번의 끝에 문장에 있네. 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 등기도 하고 지상권도 등기해야 되는데 지상권 등기 격려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 소유권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 법정지상권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은 못합니다. 그러면 지상권 누구한테 남아있는가? 여전히 애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 건물 양도인에게 남아있었다. 유보되어 있었다. 되시나요? 자, 토지와 건물이 누구 거다? 갑의 것이다.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매매했단 말이죠. 을에게 건물 이전했다고요. 그러면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뭘 취득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바로 취득한다. 되시나요? 이 상태란 말이에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만 양도했을 때 이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요걸 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도한단 말이에요. 양도. 경매 때는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양도했으니까 요거 등기해야 취득하고 지상권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그럼 아직 지상권 등기 안 했으면 누가 지상권자입니까? 이 사람이 아직 지상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 지상권은 여전히 당초 법정지상권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유보되어 있다. 그 뜻이. 자, 6번도 5번, 6번은 묶어서 보시면 돼요. 6번은 법정지상권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 넘겨받았다. 그러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하는 한 자, 이 사람은 채권자 대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 소유자 및 대지 소유자 이해되시나요?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이전 청구할 수 있고 설정해주라 그리고 나한테 이전해주라 이렇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지상권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근거해서 건물 철거 구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철거 구한다. 신의취획 위반이다. 아시겠죠? 오히려 병이 지상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거든요. 권리자 보고 철거해 달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상권 취득할 권리자지만 지상권 있는 그 대지, 부지를 공짜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 없다. 그건 부당이득이 되니까 부당이득 사용료는 돌려줘야 됩니다. 병은 갑에게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된다. 그게 또 7번에 있습니다. 보세요. 5번, 6번, 7번은 묶어서 읽으시면 돼요.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지급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 병으로서는 장차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어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는 할 수 있는데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토지 사용료는 내놔야죠. 사용할 권리는 있겠지만 5번, 6번, 7번은 같이 읽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같은 판례 내용이거든요. 자, 9번 이거 최근에 나온 2012년도 그리고 12년도 13년 판례인데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강제 경매 들어왔다. 즉 갑소유 부동산에 강제 경매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제 달라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경락 받으면 이제 달라지겠죠. 강제 경매가 들어왔다. 그래서 경매가 되어버리면 경락될 거다. 경락인이 대금 완납하면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동일인 언제 동일인이면 되는가? 완납할 때 동일인이어야 되는가? 압류 들어왔을 때 동일인이어야 되는가? 그 사이에는 달라져도 되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 1번 보세요. 1번 강제 경매 목적이 된 토지나 건물을 소유권이 강제 경매로 해서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을 때 대금 완납하면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거는 맞는데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판단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지금? 압류했다가 경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요 시점입니까? 요 시점입니까? 압류 시점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요때 동일인이어야 된다.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경매 목적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고 이 부동산에 건물에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돼서 경매 절차가 되었다. 압류가 되어서 경매 개시가 되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딱 되면 압류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경매돼가지고 병이 낙찰받았다. 이해되시나요? 언제 기준입니까? 압류 시점입니까? 가압류 시점입니까? 요거 시점입니다. 요거는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들어왔을 때 압류된 거거든요. 그럼 요때 동일인이면 된다 이거고요. 완납한 때가 아니고. 요거는 강제 경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전에 미리 가압류해놨다 하면 요때 동일인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강제 경매를 위한 압류나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있다. 이위에 저당권이 있다. 되시나요? 그럼 어느 기준입니까? 요거 기준이다. 요거하고 2번하고 3번이 없으면요 압류 시점 기준.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시점 기준. 그 위에 가장 빠른 저당권이 있으면 가장 빠른 저당권 시점 기준으로 동일인이면 된다 이 말이죠. 요 중간중간에는 사람이 이미 달라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시점에 이미 동일인이었으면 나중에 경매 들어올 수도 있고 이해되나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 다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첫째 압류 시점, 두 번째 가압류 있으면 가압류 시점, 그보다 빠른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시점. 이 정도 되면 양승태 대법관 수준입니다. 그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잡히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안 잡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배워도 잡히 들어가면 헛방이에요. 우병우도 마찬가지. 다 잡히 들어가고.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일부러 착해라 할 건 아닌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정치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하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 못하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번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토지만 있어 보이겠죠. 현실은 건물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등기부가 멸실되고 폐쇄되어 버렸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되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안 된다 해야 됩니까? 된다 해야 됩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성립한다 해야 됩니다. 등기부는 없었지. 건물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판례입니다. 이것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최근 판례. 그 다음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계속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20년 이상. 그리고 계속되고가 엔드입니다. 그리고입니다. 표현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되고는 20년 이상이라는 뜻이고요. 표현된이라는 것은 통로 개설해야 돼요. 누가 개설해야 될까요? 본인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게 때문에 타인이 개설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게. 그리고 반드시 지역권은 물권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오케이, 요거. 통로 개설해서 몇 년 사용해 왔었어야 한다. 20년 사용해 왔었어야 한다. 그러면 등기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통행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빌표, 통행지역권은 소유자에게만 됩니까? 그 토지 사용권자에게도 다 됩니까? 사용권자에게 다 됩니다. 소유자 아니라는 말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 전세권자도 시효 취득할 수 있고 그 토지 임차인도 시효 취득할 수 있고 그 뜻입니다. 자, 전세권 보겠습니다. 전세권. 전세금 지급은 전세금 지급은 오른쪽 페이지까지 할게요. 한 페이지. 여기 반 페이지, 뒤에 반 페이지. 금방 돼, 금방.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만 줄여서 하는 거니까.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성립 요건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도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주인이 바뀌었다. 누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다. 신소유자하고 전세권자하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 내용이고요. 3번에 법정갱신이 있는데 어느 것만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는 없습니다. 건물 전세권만 있어요. 토지 전세권도 있긴 한데 법정갱신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요겁니다. 우리 집에 불났다 이 말이지 지금. 시내 쪽으로 나가서. 자, 1번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금 1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금이 당장 필요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7천만 원 빌린단 말이죠. 근데 담보를 채권을 담보로 한 게 아니고 전세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당권의 객체는 돈입니까? 전세권입니까? 전세권. 오케이. 요거 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 존속 기간 만료되면은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기억나시나요? 요거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요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요거. 그럼 요거 경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실행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돈 줘야 돼요? 을에게 전세금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우선 변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을이 안 주면 못 받거든요. 지급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급 전에 압류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선 변제 받는단 말이에요. 요걸 저당권자의 전세권 저당권자의
물상대위라 한다. 요까지도 시험 냈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언더라인 된 것만 봐도 돼요. 전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하고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그것도 답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두째 줄에 두 줄 밑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언제까지? 지급 전에 압류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우선 변제 받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5, 6, 7 요것만 할게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있다.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다 안 받는다? 우선 변제는 전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되시나요? 요렇게 요거 꼭 요거 경매 청구하는 거하고 우선 변제 받는 거하고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일부만 경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는 못 들어가죠. 우선 변제는 전부로부터 받습니다. 그거 꼭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 그다음에 6번 지상권 가진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는데 2년 이상 지료 연체해서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조금 전에 지상권 소멸한 사건이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7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은 643조는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적용되거든요. 연장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당신이 사시오. 요게 인정되는데 요것을 어디에도 인정하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전세권에도 인정하자. 이게 대부분 판례란 말이에요. 지상권에서 매수 청구권이 토지 임차인에게도 되고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된다 이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